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믹 주식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사이클이 하락 국면에 처했다는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이며 트렌드포스와 모건 스탠리가 분석한 리포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의 대상 기업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4분기 PC DRAM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여기 트렌드포스로부터 나왔습니다. 실제 이 표를 보시면은 2021년 2분기는 23에서 28% 성장하다가 2021년 3분기 3에서 8% 성장, 그리고 2021년 4분기부터는 0에서 5%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를 읽어보시면은 PC OEM사들이 공급 부족을 예상해서 사전에 재고 확보에 나서 상당 수준의 DRAM 재고를 확보 중이며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되면서 노트북 수요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PC DRAM 수요가 위축될 전망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DRAM 모듈 제조업체들이 재고 조정을 위해서 가격 인하를 진행 중이며 5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의 현물 가격 하락폭은 32%에 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물 가격의 하락은 PC용 DRAM에 한한 것이며 8월 11일날 기사가 나오고 난 뒤에 8월 12일날 이렇게 모건 스탠리 측에서 오버웨이트를 이퀄 웨이트로 줄이고 타겟 프라이스를 75달러로 두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마이크론은 전고점 대비해서 1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러한 하락 요인이 정말 정당한 하락 요인인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지 아닌지 한번 객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한 하락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PC DRAM의 가격이 5%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Winter is coming이라는 리포트와 함께 overweight을 equal weight로 바꿨는데요. PC DRAM의 가격으로 인해서 정말 DRAM 전체 전망이 흔들릴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DRAM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DRAM 수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서버 쪽에서 이렇게 33%, 스마트폰에서 32%가 소요되며 PC 쪽에서 15% 정도밖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버나 스마트폰 쪽에서 수요가 침체가 된다면 그것은 조금 걱정스러울 수도 있겠으나 15%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 PC용 DRAM 쪽에서의 가격이 5% 정도 하락할 전망이라고 해서 DRAM 시장에 겨울이 찾아온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PC용 DRAM에서 전망이 안 좋을 것이라고 하니까 PC용 DRAM을 한번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2015년부터 2013년까지의 PC용 DRAM 수요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고 이에 따라서 컴퓨터가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PC용 DRAM의 수요가 크게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PC의 수요가 이제는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했죠. PC 자체에 대한 수요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나 DRAM을 기가바이트 메모리 양으로 봤을 때 성장률을 본다면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RAM 하나의 양 자체로 따진다면 비록 수요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DRAM 메모리가 필요로 되는 양으로 본다면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DRAM의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크게 스팟 ASP 그리고 컨트랙 ASP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참고로 스팟 ASP는 Spot Average Selling Price의 줄임말로 실제로 현물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컨트랙 ASP는 Contract Average Selling Price의 줄임말로 미래 가격을 반영한 계약 가격을 뜻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 파란 색깔이 바로 Spot Price이고요. 노란 색깔이 Contract Price인데요. 모건 스탠리와 트렌드포스 측에서 2021년 4분기 DRAM의 계약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이유는 바로 이 현물 가격인 Spot Price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Contract Price 또한 미래에 같은 추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것인데요. Spot Price 즉 현물 가격에서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내려오고 있고요. 오히려 계약 가격을 말하는 이 컨트랙트 프라이스의 가격은 꾸준히 상승을 해오고 있습니다. 스팟 프라이스와 컨트랙트 프라이스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스팟 프라이스가 코로나19와 그리고 비트코인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스팟 프라이스 가격이 급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스팟 프라이스와 컨트랙트 프라이스 간의 차이 또한 매우 크게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스팟 프라이스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컨트랙트 프라이스 또한 떨어질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급등을 했던 스팟 프라이스가 다시 컨트랙트 프라이스의 범주로 돌아오고 있다가 정확할 것입니다.
게다가 사실 이 스팟 프라이스에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상방 사이클의 끝이며 하락의 시작이라고 예측을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요약하자면은 트렌드포스와 모건 스탠리 측에서 PC의 수요가 이렇게 앞으로 둔화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서 DRAM의 스팟 프라이스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컨트랙트 프라이스의 가격 또한 2021년 4분기에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은 것인데요. 참고로 PC가 정말 안 팔렸던 시절이 바로 2017년도에서 2018년도쯤이었는데 그때 당시의 DRAM 프라이스의 가격은 2016년 대비해서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PC의 수요가 이렇게 악화될 것이라고 해서 DRAM의 스팟 프라이싱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DRAM의 스팟 프라이싱 가격은 코로나19와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현물 가격이 계약 가격인 이 컨트랙트 프라이스보다 너무 앞질러서 급등을 했고요. 이 컨트랙트 프라이스는 꾸준히 상승한 추세 속에서 먼저 앞질러간 현물 가격, 즉 이 스팟 프라이싱 가격이 다시 정상적인 범위로 돌아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제 D램 평균 단가 데이터인데요. D램 평균 단가 데이터는 실제 컨트랙트 프라이스와 정확히 일치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지 스팟 프라이스와는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실제 D램의 가격은 스팟 프라이스 10% 그리고 컨트랙트 프라이스의 90%가 반영된 가격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현물 가격을 나타내는 이 스팟 프라이스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서 스팟 프라이스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컨트랙트 프라이스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부정확한 것입니다. 기준은 스팟 프라이스가 아니라 컨트랙트 프라이스가 되어야 하며 컨트랙트 프라이스의 가격은 떨어지기는커녕 지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DRAM의 수요를 나타내는 올바른 기준점은 스팟 프라이스가 아니라 실제 컨트랙트 프라이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앞으로 과연 DRAM의 컨트랙트 프라이스가 꾸준히 상승할 재료가 남아있느냐라는 것을 판단해 봐야 되겠는데요. 최근 어닝콜에서 마이크론의 CEO에 의하면은 모바일로 들어가는 반도체 칩 매출액은 2011년에도 좋을 것이며 5G 이슈로 인해서 2배 이상의 효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게다가 5G 핸드폰은 많은 컨텐츠를 담아야 되는 만큼 높은 수요의 DRAM과 NAND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네요. 참고로 모바일 쪽은 이렇게 전체 DRAM 수요에서 32%나 차지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인데요. 데이터 센터의 AI가 합쳐지면서 메모리와 스토리지 측면에서 큰 수요가 있을 것이기에 장기적인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클라우드와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2021년 하반기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서버 쪽은 전체 DRAM 수요의 33%를 차지합니다. PC와는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는 부분이죠. 물론 2021년 4분기에서 2022년 1분기쯤에 등장할 예정인 DDR5 또한 좋은 소식일 겁니다. 경영진 측에서는 앞으로 반도체 쪽이 호황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 데이터는 그러한지 DRAM의 가장 큰 수요를 차지하는 스마트폰과 서버 쪽을 중점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PC는 노란색이고 스마트폰은 주황색, 서버 쪽은 파란색이며 타임프레임은 2020년 1분기부터 2021년 4분기까지 전망이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C 쪽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수요가 높아진 만큼 수요 증가가 그렇게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반면 스마트폰과 그 다음에 서버 쪽은 이렇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에 들어가는 이 D램은 2020년 1분기 대비해서 2021년 4분기에는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그러할지 보려면은 스마트폰 자체가 많이 팔려야겠죠. 이 그림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스마트폰의 출고량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인데요. 비록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이 전체 스마트폰의 출고량은 횡보를 해주고 있으나 여기 주황 색깔이 5G 스마트폰의 출고량인데요. 5G 스마트폰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닝콜에서도 보셨듯이 5G 스마트폰은 다양한 컨텐츠를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높은 양의 D램과 NAND가 필요로 하니 당연히 D램과 NAND의 수요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쯤에는 5G 스마트폰이 전체 스마트폰 양의 80%를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램 수요의 33%를 차지하는 서버의 수요는 어떨까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탄센트 등이 서버에 지출하는 금액인 이 캐피털 익스펜디처를 보시면요. 이 수치는 매일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나 이 아마존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서버를 직접 만드는
AMD, 브로드컴, 인텔, 그리고 엔비디아의 매출 전망은 어떨까요? 2021년 3, 4분기에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빠르게 이렇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5G로 인해서 핸드폰의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며 5G 핸드폰의 성능을 충족시키려면 많은 양의 D램과 낸드가 필요로 되어지니 수요는 앞으로도 높아질 것이고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기업에서 서버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서버를 만드는 AMD, 브로드컴, 인텔, 그리고 엔비디아의 매출액이 높아질 전망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 그들이 만드는 서버 안에 D램과 낸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니까 서버에 관련된 수요 또한 걱정이 전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서버는 33% 그리고 스마트폰 32%니까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는 것이죠. D램의 수요는. 그리고 아까 전체 D램의 수요에서 15%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 PC를 기준으로 해서 컨트랙트 프라이싱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렇게 크게 급등한 현물 가격이니 스팟 프라이싱이 떨어졌다고 해서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끝났다고 보는 것은 개인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